마라톤의 부상은 아마추어뿐만 아니라 엘리트 선수에게도 많이 따릅니다. 네. 저는 발목에 있는 아킬레스건이 많이 부상이 오는데 아마추어 분들도 부상에 대한 예방 운동을 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라톤은 부상이 많이 따르는 편인데요. 저는 발 뒤꿈치 쪽에 족저근막염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 5월 달에 수술을 해서 지금은 완쾌가 돼서 지금은 현재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마라토너들이 흔히 당할 수 있는 부상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냥 달리기만 하는데도 정말 다양한 부위에 많은 부상들이 생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달리기가 아무리 몸에 좋고 네. 또 즐겁다 하더라도 함부로 달려서는 안 되죠. 네. 수면 부족이나 피로가 쌓여서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라든가 네. 또는 그 기분이 내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감히 중전한 용기도 필요하죠. 네. 네, 그래서 그 마라톤을 하는데 부상에 대한 예방을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달리기를 할 때는요, 몸의 컨디션은 물론이고요, 기분까지 고려를 해서요, 몸과 마음이 오케이 사인을 내는지를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자, 그럼요. 네. 달리기를 할 때 부상의 원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자세가 잘못됐다든가 또는 그 신발이 부적절하다든가 네. 또 딱딱한 노면을 이렇게 계속 달리게 되면은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훈련량이 또 과다한다든가 강도가 높다든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 강도 높은 훈련하게 되면 부상의 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지금부터요, 전문의를 모시고요, 부상의 종류와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토너를 위한 이 시대 최고의 정형외과 전문의 황영조, 이봉주 등 국내 정상의 마라토너들의 부상치료 전담, 한국 마라톤계에 보이지 않는 해결사 김행구 박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네. 마라톤을요, 오랫동안 즐기기 위해서는요, 일단 부상에 주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라톤 선수들이나 뭐 매니아들은 주로 어떤 부상이 많은가요? 예. 부상을 우리가 말씀드릴 때는 두 가지로 말씀드리거든요. 예. 하나는 미세한 스트레스, 근육에 대한 스트레스가 반복되면서 생기는 스포츠 장애라는 게 있고요. 예. 또 하나는 큰 외력으로 인하여 한꺼번에 생기는 큰 외상, 즉 스포츠 외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자, 이런 부상이 우리가 이제 마라톤을 말씀드릴 때 부위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이 무릎, 뒤꿈치, 그다음에 발바닥,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종강이, 그다음에 허리, 그런 순위로 발생하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각 부위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도 다를 텐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타나는 무릎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선생님, 마라톤 선수들에게 있어서요, 무릎 부상이 가장 많은 이유는 뭔가요? 네, 착지를 들 수가 있죠. 네. 제 착지를 하게 되면 그 충격이 다리 부분에 많이 집중이 되는데 다리에서도 무릎 부분이 자꾸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무릎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상의 원인이라 할 수 있으면은 우선 그 딱딱한 노면에 바른 자세로 달리지 못하는 경우, 예. 또 이런 경우가 또 들 수 있고, 또 신발의 쿠션이 좋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유연성입니다. 예. 달릴 때 그 보폭이 크면 아무래도 충격이 크죠. 그렇죠. 이게 보폭을 좀 줄여서 이 쇼피치 주법으로 달려지면 보폭을 완화가 되죠. 그 충격을 완화주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는 자세가 좋고, 특히 중요한 것은 오버 트레이닝입니다. 오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은 충격이 많기 때문에 부상의 원인이 될 수가 있죠. 네, 결국 너무 지나친 훈련이 무릎 부상으로 이어진다는 말씀인데요. 김 원장님, 네. 구체적으로 무릎 부상에는요, 어떤 증상들이 있나요? 네. 마라톤 장애에서는요, 주로 나타나는 증세는 통증입니다. 통증. 예. 그러니까 반복되는 스트레스가 통증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예. 이러한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두 가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는 장경인대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장경인대염이요. 예. 그 두 번째는 고입 발이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장경인대라는 거는요, 이 허벅지의 바깥쪽에 있습니다. 예. 이렇게 골반부에서 네. 무릎 밑에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는 긴 인대거든요. 그 인대는 무릎의 안전성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같이 이 무릎이 신전 굴곡, 그걸 반복하는 그 운동에서는요. 구부렸다 폈다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런 운동에서는 이 무릎 외쪽에 있는 돌줄돼 있는 부분에서 이 인대가 마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성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럼 장경 인대염 치료법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죠? 네. 이 인대가 굉장히 긴장되어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한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칭이요? 예. 아, 예. 예, 그리고 만성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당연히 운동을 쉬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소염성 연고 같은 걸 발라주면서 예, 예. 마사지 같은 거 하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릎 부위의 염증성 질환, 장경인대염. 장경인대염의 치료법은 스트레칭, 발을 교차시켜 앞으로 구부리거나 침대 등에 옆으로 누워 발의 무게를 이용하여 다리의 바깥쪽을 편다. 무릎 다음으로 마라토너들이 부상을 호소하는 부위가 바로 정강이가 아닐까 싶은데요. 경골이라고도 하죠. 그럼 이번에는 경골 부위의 부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강이 쪽 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네. 대표적인 것이 신스프린트라는 종강이 통증으로 나타나는 질환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피로골절이 있습니다. 네. 신스플린트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에 나타나는 증상인가요? 예. 종아리에 있는 가자미근이라는 근육이 있거든요. 네. 이 근육이 경골이라는 뼈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 통증이 나타나는 염증성 질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신스플린트는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네. 네. 신스프린트라는 거는 이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가 좀 특이하거든요. 예. 이 하태부의 안쪽 면이죠. 네. 거기 중간에서 아래 부분 3분의 1 부분에 극간되어 있는 그 통증입니다. 이런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포츠를 지속을 하면서 마라톤을 지속하면서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중요한 거는 이 가자미근의 스트레칭입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스트레칭이요? 예. 그리고 만성적으로 넘어가거나 아니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보다 또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경골에 또 하나 나타나는 증상이요. 피로골절인데요. 이 피로골절은 엘리트 선수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또 다르다면서요? 네. 우리가 피로골절을 말씀드릴 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칠주형. 네. 그러니까 이거는 장거리 런너한 때 많이 생기는 그런 게 장거리를 뛰어줄 때 피로골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부위적으로 볼 적에는 네. 경골 위에 3분의 1 부분에 이제 많이 생기거든요. 그렇군요. 예. 또 하나는 이 도약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도약, 점핑을 많이 하는 그런 스포츠에 많이 생깁니다. 네. 예를 들어서 배구라든가 농구 그런 스포츠에 많이 생깁니다. 이 부위적으로 볼 적에는 경골 밑에 3분의 1 부분에 많이 발생하게 되죠. 이것도 역시 이 반복되는 스트레스에 인하여 예를 들어서 근육이라든가 골막이라든가 아니면은 뼈 세포 자체가 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연골선이 끊어지는 걸 갖다가 이 피로골절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피로골절의 치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네. 이거는 오직 극소적인 휴식을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휴식이요? 예. 그러니까 움직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이 하나 골절이 완전 골절로 이행됐을 경우에는 기부술을 한다든가 수술적인 치료를 한다든가 보다 전문적인 치료를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경골의 대표적인 부상 첫 번째, 신스플린트. 신스플린트를 예방하려면 훈련 전후에 장단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하고 쿠션이 충분한 신발을 착용, 도로 등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주의한다. 경골의 대표적인 부상 두 번째, 피로골절. 피로골절의 최선의 치료법은 바로 휴식.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이전과 같은 훈련을 재개한다면 모처럼의 회복이 수포로 들어갈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렇게 해서 무릎과 경골, 정강이 쪽의 부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특히 정강이 쪽의 부상과 피로골절의 치료법은 첫째도 휴식, 둘째도 휴식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부위의 부상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마라토너들이 또 고통스럽고 또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또 발목 부상입니다. 발목 부상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원장님, 네. 발목 부상하면요 가장 네.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킬레스건이거든요. 네. 정확히 아킬레스건이 어디죠? 예. 아킬레스건은
종아리 쪽에 있는 근육, 즉 네. 가자미근, 그다음에 비복근, 이 두 가지 근육이 합쳐져서 내려오는 힘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에서 제일 큰 힘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네. 하나는 아킬레스건 자체에 생기는 염증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아킬레스건이 뒤꿈치에 붙어 있는 그 정거리라는 뼈에 붙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부착되어 있는 부분에 이제 생기는 염증을 말씀드립니다. 네, 아킬레스건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네.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죠? 예, 우선 2주 내지 3주 정도까지의 운동 중지를 하셔야겠습니다. 운동 중지. 예, 그리고 종아리에 있는 근육, 즉 비복근, 가자미근 이러한 근육들을 충분히 스트레칭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1cm 내지 한 2cm 정도 뒤꿈치를 올려주는, 높여주는 그런 힐에 작용해서 운동, 깔창.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예, 하나의 치료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그리고 만선적으로 넘어갔을 때는 자세한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예, MRI든 촬영해서 만이 하나 이 아킬레스건 자체에 변질이 있을 경우에는 이 자연 회복을 이제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네. 충분한 고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고정. 예, 예를 들어서 기부스를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아킬레스건의 부상 말고요. 예. 또 다른 발목 부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스포츠 외상에서요 가장 많고 가장 중요한 소위 발목을 삐끗했을 때 다치는 이 족관절 외축 축부인대 손상이라는 그런 질병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증상에도 예. 여러 가지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네. 인대가 완전히 끊어진 건지 아니면은 단순한 염자인 건지 그건 구별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이 틀려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인대가 끊어졌을 때 우리가 만이 하나 수술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발목 자체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되는 분,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꼭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네. 그래야지 이 다시 안전성을 회복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2차적인 퇴행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막을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의 대표적인 부상, 아킬레스건 손상. 아킬레스건이란 발 뒤축에 연결된 종아리 근육 조직의 신축성 있는 힘줄 부위로 두 개의 큰 장단지 근육과 연결된 길다란 건을 말한다. 아킬레스건이 손상됐을 때는 스트레칭을 실시하고 심하면 수술 치료를 시행한다. 발목 관절의 대표적인 부상, 외측부 인대 손상. 외측부 인대는 대퇴골과 비골을 외측에서 이어주고 있는 인대로 무릎이 좌우로 어긋나는 것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염자인지 인대 손상인지를 파악해서 인대가 끊어진 경우 수술 치료를 받는다. 자, 이렇게 해서 발목 관절의 부상까지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마라톤은 두 발로 뛰는 운동이다 보니까 발바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발은 모두 26개의 뼈와 관절, 그리고 그 신경이 섬세하게 얽혀져 있는 기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이 손상을 입어도 뛰기는커녕 그 걷기도 매우 힘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평소에 걸을 때도 자신의 체중의 80%가 그 부하가 체중이 걸리거든요, 발에. 그래서 그 1km 정도를 걷게 되면은 피가 심장 쪽으로 위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2의 심장이라고도 합니다. 발바닥 부상은 마라토너에게 흔히 일어나는 그런 부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그렇다면 발바닥에 나타나는 부상 중에서 가장 네.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예. 만성 스포츠 장애에서 가장 頻度가 높은 것이 이 족저근막염이라는 겁니다. 예, 이 족저근막이라는 막은요, 네. 이 발이 아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아치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큰 힘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증상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 아침 일어나서 네. 한 발음 걸었을 때, 그리고 앉았다가 갑자기 일어났을 때, 예. 그리고 뛰기 시작할 때 발바닥이 아픈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나요? 예, 치료는요, 이 족저근막염 자체를 충분히 스트레칭을 시켜줘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칭이요. 예,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신체적 특성, 즉 뭐 아치가 높은 하이 아치라든가 이 발이 바깥쪽으로 휘어진 그런 내반 회내 쪽이라든가 그런 경우에는 그거에 따라서 아치 사포트를 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보조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발바닥의 대표적인 부상,
족저근막염. 초기 증상이 가벼울 때는 족저근막 스트레칭을 해주면 완치된다. 스트레칭으로 호전되지 않을 때는 수술 치료가 좋을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발바닥의 부상까지 알아봤는데요. 또 오래 뛰다 보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곳이 바로 허리죠? 네, 허리 부분이죠. 뭐 키로를 많이 뛰는 경우, 그러니까 초반에 10km 이내를 뛰는 경우는 그렇게 통증을 못 느끼는데요. 풀코스 마라톤이나 하프 마라톤을 뛰게 되면 허리 통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허리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죠. 허리 몸도 보살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네. 허리 부위에 나타나는 부상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가장 많은 것이 만성적으로 근육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예, 가해짐으로써 생기는 만성 근육성의 어떤 증이 제일 많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원래 자세가 안 좋거나요. 안 좋은 자세에서 오랫동안 과도한 운동을 계속했을 때 근육에 역시 스트레스가 가해져서 발생하는 것이 요통증입니다. 이 치료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요. 이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숨겨져 있는 어떤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족추 분리증이라든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요추 디스크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꼭 그 부분을 짚어 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요. 일반 요통증과 다름이 없습니다. 쉬셔야 되고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병원에 찾아오셔서 충분한 물리치료, 내복약 투여 그런 걸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운동에 다시 시작하실 때는 충분한 근력 업을 시킨 다음에 운동을 다시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허리의 대표적인 부상, 근육성 요통증. 올바르지 못한 자세에서 오는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근육성 요통증이 있을 때는 적절한 물리치료를 시행, 증상을 완화시켜준다. 마라톤 훈련 도중 당하기 쉬운 부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마라톤이 심한 부상으로 자칫 건강을 해칠까 조심하셔야겠어요. 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죠. 마라톤은 경기 일적으로 또 중요한 것이 마라톤화 선택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브랜드나 디자인을 보고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그렇죠. 네, 하지만 마라톤을 뛰는데 가장 자기에게 맞는 신발을 선택하는 거 그거 아주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마라톤이 그 어떤 스포츠보다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니만큼요. 러닝화 역시 무척이나 과학적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엔 직접 러닝화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각종 마라톤 용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러닝화에서 스톱워치까지 마라톤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마라톤 용품의 세계 대공개. 달리기에 꼭 필요한 한 가지, 바로 러닝화. 러닝화의 종류와 디자인에 따라 자신에게 딱 맞는 러닝화를 고르는 요령도 따로 있다는데 러닝화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자. 제 뒤로 수많은 러닝화들이 보이시죠? 이곳에는요 마라토너들의 발을 편안하게 해주는 러닝화를 직접 개발하는 곳인데요. 보기에는 단순히 신발같이 보이지만요 이 러닝화 한 켤레에는 엄청난 과학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러닝화는 각 부분에 따라 기능이 다르다. 따라서 러닝화의 디자인은 보통 일반 운동화보다 훨씬 복잡한데 네, 부위별로 기능이 다 다르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 신발의 구성 요소로서는 네. 크게 어퍼 부분, 네, 그다음 미드솔 부분, 미드솔 부분, 그다음에 아웃솔 부분 네,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누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럼 각각의 기능들은요? 예, 그러면은 그 가피 부분부터 네, 먼저 요 말씀을 가피 부분이 예, 이쪽 부분 그렇죠. 말씀하시는 예, 거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가피 부분은 대체적으로 네. 가볍고 네, 내구성이 강한 메쉬가 사용되면서 예, 그 러닝 시에 통풍이 잘 되어야 하고 발이 항상 쾌적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 그 이 미드솔의 그 기능은 예,
보통 장시간 러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러닝을 할 때 충격을 많이 받게 되죠. 그렇죠. 그 충격을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미끄러지면 안 되겠죠. 미끄럼 그렇죠. 방지, 그다음에 네. 접지력, 예. 그다음에 도약력, 예. 그다음에 러닝 시에 이제 좀 더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그 킥력이 양호할 수 있는 보완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그 한계 체력이라 할 수 있는 42.195를 갖다가 뛰면은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되죠. 네. 그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 미창, 네. 이 소울의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신발 바닥의 모양을 소울 패턴이라고 하는데 러닝화는 소울 패턴에 따라서 각 부분에 따라 신발 기능뿐 아니라 종류도 달라진다. 먼저 잔물결 모양의 웨이브형. 마찰을 줄여주고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기 때문에 주로 레이스용 모델에 많다. 큼직한 블록 형태의 블록형. 안정감과 쿠션이 좋아 아스팔트 등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 웨이브형과 블록형을 혼합한 혼합형. 최근엔 혼합형 패턴이 늘고 있다. 어떤 용도의 그 신발을 갖다가 구입할 것인지 먼저 그 용도를 갖다가 가장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하실 건데요? 그렇죠. 예, 가벼운 조깅을 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대회를 참가하실 것인지 그 용도와 기능에 맞는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무겁더라도 네. 창이 두툼하고 쿠션이 좋은 신발을 신으시는 게 그 충격 완화에도 좋고 네. 그 초보자한테는 적합한 신발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반면에 그 마라톤하는 그 전문 선수들이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주 그 가볍고 네. 그다음에 그 반발 탄성이 우수하면서 충격 완화 시스템이 내장된 네. 특수한 설계가 된 최첨단의 신발이 되겠습니다. 이 앞부분에 여분이 조금 남는 게 좋습니다.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듯 말 듯한 여분이 있는 게 좋죠. 그리고 이 발에 이 복숭아뼈가 신발의 이 부분과 이 닿지 않는 신발을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 할 수가 있죠. 그 어떤 마라톤 용품보다도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공정에 의해 만들어지는 러닝화. 과연 러닝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 러닝화 만드는 과정. 먼저 가피형 로고와 천을 만든다. 그리고 신발 모양에 따라 재단, 재봉 작업을 거치고 그 후 뒤꿈치 형태를 살려주는 몰딩 작업을 거치면 토라스트 작업에서는 앞모양의 형태를 잡아준다. 그리고 힐라스트 작업에서는 뒤꿈치 모양을 잡아주면서 접착을 하고 그 다음 게이지 작업에서는 밑창과 신발 가피를 고정시키고 풀먹일 자리를 따라서 그대로 선을 그어준다. 이래야 접착이 깨끗하게 된다. 다음엔 일일이 수작업으로 접착을 하고 마지막으로 기계에 압착을 시키면 신발 완성. 그리고 하자가 없는지 육안으로 꼼꼼히 점검을 한다. 여기에 운동화 끈까지 매주면 마침내 러닝화가 완성된다. 잘 입은 러닝웨어 한 벌이 그날의 기록을 좌우한다. 러닝화와 함께 없어서는 안 될 마라톤 용품 러닝웨어. 러닝웨어의 모든 것에 대해 알아보자. 자신의 발에 꼭 맞는 러닝화를 선택하셨다면요. 이제 달리기 좋은 러닝웨어를 선택하셔야 할 텐데요. 간단한 운동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입고 달리는 것은 금물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마라톤에 임할 수 있는지 직접 매장에 있는 러닝웨어들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러닝웨어들이 정말 많은데요. 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뭐 러닝이라고 말씀하시면 네. 팬츠하고 하의가 있는 상의하고 팬츠가 있는 그렇죠. 그 러닝복이 있고요. 예. 그리고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윈도우 스토퍼 기능이 있는 그런 트레이닝복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에 입을 수 있는 땀에 젖어도 보호이 되는 그런 플리즈 자켓 위주 정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면은 땀을 빠지긴 하지만 말리질 않기 때문에 면보다 한 30배 빨리 말리는 그런 풀맥스나 그런 다른 소재가 많이 응용되고 있죠. 아무래도 겨울에는 보온이 주가 되기 때문에요. 일반 면보다 땀에 젖어도 보호될 수 있는 그런 플리스 자켓 위주가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봄, 가을에는 찬바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윈도우 스토퍼 트레이닝복이 인기가 있고요. 여름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러닝하고 팬츠만 입어주시면 가장 기본적인 세팅이 다 돼 있는 겁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아무래도 기능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능만 너무 강조하다 보면 패션성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감성 같은 것들을 서로 적절히 잘 조화시키는 것을 가장 주 안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의상은 한 가지 의상을 가지고 다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마라톤 웨어는 전문 웨어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기록이나 그다음에 착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라톤 활동을 진짜 할 때 여러 가지 부분에서 편안함고 그리고 기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점들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자도 아무래도 마라톤 하시면 땀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죠, 통풍. 그렇죠. 메쉬 부분에 처리되어 있는 이런 모자 정도 해주시는 게 괜찮고요. 일단은 가벼워야죠. 예전에도 뭐 아크릴 소재로 양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은 라이크라 소재하고 쿨맥스 위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다른 점이 있다면요? 아무래도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마찰열이 있으면 발에 물집이 생기기 때문에요. 마찰열을 많이 줄여주려고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발바닥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발이 왔다 갔다 밀리게 되면 열이 나기 때문에 밀리는 걸 많이 방지해 주려고 바닥에 이렇게 콜크 처리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양말이 중요한 건요. 오른쪽 왼쪽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사이즈별로 나온다는 게 자기 발에 꼭 맞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마라톤처럼 기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기에서는 시계가 필수품. 시계에는 스톱워치는 물론 심장 박동수를 측정하기 위한 심박계, 이 밖에도 거리, 위치를 확인하는 기능성 시계 등이 있다. 러닝화와 러닝웨어, 그리고 다양한 러닝용품들. 기능성과 패션성을 두루 갖춘 러닝용품이야말로